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된 지 10년 만에 3번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3번째 임기를 하던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직 박탈 이렇게 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이건 역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사람, 이 사람은 조희연 전 교육감은 뭐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 자기가 그 교사들 5명을 채용한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이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 뭐 본인은 발언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자, 그런 사람이 교육감을 10년을 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이런 사람을 교육감으로 선출한 서울 시민 유권자 중에 이 사람을 선출한 그분들도 저는 책임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지난 10년간 서울시 교육행정을 주물러 왔는데 그 10년간 서울시 교육행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직을 박탈할 만큼 심각한 범죄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지나간 10년은 어떻게 되느냐? 지나간 10년 동안 이 사람이 주물렀던 서울시 교육행정으로 피해를 본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은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그 직을 박탈됐기 때문에 10월 16일인가요? 보궐선거 치른다면서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선거 한번 치르면 100억이 든답니다. 100억.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형식적으로 교육감은 정당 소속인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100억을 청구합니까? 조희연 전 교육감한테 100억 내놓고 가. 교육감 선거가 끝나도요, 일정 득표율 이상이면은 거기에 선거에 들어간 그 공식 자금을 국고로 보조를 해줍니다. 이거는 토해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이제 그 전교조가 추천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라는 혐의로 직이 박탈됐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죄가 아니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을 토해 놓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율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율사들의 해석인 거고 국민들의 정서는 토해내,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전교조가 추천한 교사들이었다면서요. 그중에 그 교사 중에 일부는 이 조희연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그 선거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도 있다면서요. 부당하게 채용된 교사, 그 사람이 중학교에 가서 뭘 가르쳤는지, 고등학교에 가서 뭘 가르쳤는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교육, 학교 교실에서의 교육 현장, 이것도 오염된 교육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교육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교육받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받은 오염된 교육,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그 학부모들, 이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잊으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도 어떻게든 뭔가 좀
정상화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당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육감 선거 따로 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도대체 정체를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깜깜이 투표를 하게 만들지 말고 교육감 누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런닝메이트로 출마를 해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후보하고 교육감 같이 손잡고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하고 교육감 같이 손잡고 나와서 가령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교육감이 소속돼 있는 정당에서 책임지게 하라. 아니면 임명제로 바꾸자. 교육감 꼭 필요하다면 이번 그 여야 회담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라는 것을 여야 공동으로 선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표를 편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왜 한동훈은 사법 리스크가 없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7가지 사건에 10가지 혐의가 넘는데 그리고 현재 재판받는 것도 4가지나 되는데 아니 1심 판결에 승복하자니 좀 얄밉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여야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 석권해서 뭐 이런저런 채널에서 이제 마지막 의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어깃장을 놓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저런 과감한 제안을 했어요. 1심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하자. 말이야 옳죠. 말이야 옳죠. 근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정치인이 솔선수범해서 그걸 존중해야죠. 그나저나 송영길 전 대표가 핵심 인물로 되어 있는 돈봉투 살포 사건 오늘 1심 선고 나오거든요. 네, 오늘 그 1심 선고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1심 선고부터 승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요. 그 돈봉투에 연루된 사람이 뭐 10명, 20명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4명 나옵니다. 4명. 나머지 6명은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 자, 그 사람들 체포동의안 통과될 수 있을까요? 또 현역 의원은 조사를 지금 거절하고 있거든요. 소환 조사를. 어떻게 됩니까? 네,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통진당하고 뭐가 다른가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다음 국힘은 웰빙당인데 이럴 때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조용하지? 그러게요. 한 말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사이에 말이죠. 제김님이 주셨습니다. 그다음 우파 교육감 후보들 정신 차려라.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대법 판결이 있어서 이제 바로 그 교육감직 조희연 교육감직이 박탈되니까 바로 조전혁, 박선영 이 보수진영 쪽에 또 나온다 뭐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못했던 사람들 이번에 나오지 마. 둘 다 나오지 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좀 해드려야 될 텐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